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운명의 한 주를 맞았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10일 오전 10시 반, 이 대표는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해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 대표가 원내 일당 당수가 된 뒤에 비리 혐의로 피의자가 돼서 검찰청사에 불려나가 수사를 받게 되는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관행상 이번 소환 조사는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검찰은 더 나아가 이번 주 안에 체포 여부를 비롯해 이 대표 신병 처리에 대한 결론도 내릴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여야 정치권은 오늘부터 이미 제1야당 대표의 비리 혐의 검찰 소환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서 거칠게 대립했습니다. 이재명 검찰 출두를 둘러싼 여야와 이 대표 주변 움직임이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무혐의 종결한 것을 검찰이 억지로 되살려 준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 지금 총력 대비에 나선 그런 모습이죠. 네, 이재명 대표 측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검찰 소환 조사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의 예상 질문을 추리고 과거 경찰 수사 때 소명한 사실관계들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도 역시 최고위와 한반도 평화경제특별위 출범식 참석 이외엔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검찰 소환 조사 준비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내일 이 포토라인에도 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지청은 건물이 워낙 오래돼서 흔히 이제 소환된 정치인 등이 언론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하 출입구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2년 전 경찰이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을 낸 사안인 만큼 이번에도 무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내일 검찰 출석도 공개적으로 하고 이른바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들에게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도 밝힐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이던 시절에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취재진들을 향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강하게 주장했었는데요. 관련해서 과거 검찰에 출석했던 이 대표 모습 보시고 이어서 최근에 이 검찰 조사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죄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당한 행정이 정치에 의해서 왜곡된 게 참 아쉽습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이틀 후인 오는 12일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현안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힐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출석 이후에 피의사실 공표성 검찰발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종 현안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맞불을 놓겠다는 이른바 반격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이틀 뒤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 결국 이제 자신의 존재감 그리고 이제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엿볼 수 있겠는데요.
제1야당 당수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서 여야 정치권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죠. 네, 이 대표의 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요. 검찰 수사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정적 죽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며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죽은 사건을 되살려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적 제거, 정적 숙청하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우상호 의원은 앞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다며 만약 구속시킨다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범죄 혐의자, 피의자라고 칭하면서 부패에 민낯이 드러났다고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행 비대위원은 범죄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대표의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고요.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서 우상호 의원의 발언을 꼬집으면서 이 대표가 오히려 구속되지 않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앞서 나온 우상호 의원의 목소리와 오늘 나온 김기현 의원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FC 성남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전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어요. 유일하게 한 것이 뭐냐면 김영삼 당수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죠. 이재명 대표의 중범죄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구속하지 않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인가요? 아니 전직 대통령, 그 당시 현직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구속시켰던 사람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 전직 대통령 그것도 구속시키되 민주당에서 계속 했던 것 아닙니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었는데 야당 대표니까 구속하면 안 된다. 세상에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네요, 그분은요. 내일 예고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소환에 당 지도부도 같이 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같이 갈 거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동행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요. 최고위원들과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김남국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 상당수가 검찰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의 옆에 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내일 이 대표의 출석에 맞춰 이 성남지청에 결집하자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제 검찰을 정치적 새로서 위압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질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네, 여당에서는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을 감추려고 다 같이 몰려가서 시위를 하느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자신의 SNS에 때로 다니는 건 조폭이라면서 이러다 더불어 국제 마피아파 카이조, 일본어로 회장이란 뜻인데요. 이게 될까 걱정입니다. 진심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검찰 출석에 민주당 지도부를 모두 끌고 나가는 것은 위세를 과시하는 거라면서 민주당은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는 옥쇄 전략을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나온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검찰 소환 조사 받으러 가서 그냥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도부들은 아마 갈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두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모두 이끌고 나가서 위세를 과시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민주당도 범죄 피의자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는 옥쇄 전략을 이쯤에서 끝내주십시오. 민주당 안에도 이런 새 과시에 부정적 의견이 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혼자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검찰 소환에 동행하는 건 안 될 일이라며 이는 곧 민주당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메시지를 주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비명계의 이 집단 반발과 이탈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내일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기점으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대응이 중대한 기로에 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친문계로 꼽히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당이 나서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며 단일 대우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죠.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일정을 발표한 날에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도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키기용 방탄국회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169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헌법 47조 1항에 따라서 임시국회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단독 요구로 1월 임시국회는 잠시 후인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돼서 30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1월 임시국회를 강행한 건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즉 임시국회가 열리는 회기 동안 현역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보장받게 되는 상황에서 만약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사례처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그리고 민생 법안 처리 지연 등 정부 여당의 안보 경제 실정을 묻기 위해 1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 역시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국가 양대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막힌 이른바 뻔데기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때문에 1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이런 실정들을 엄정 추궁할 거라면서 이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방탄국회를 지적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목소리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니까 이재명 의원이 내일 출석하기로 한 걸로 봐서 명백하게 방탄국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긴급 현안 질의를 본회의에서 하자고 합니다. 무인기 방어에 관한 우리의 무기 체제와 시스템을 중요한 군사 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가의 양대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 만합니다.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최악의 위기에 놓인 민생 경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파괴, 국기 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이 너무 과하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이제 과거에는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검찰이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서 뭔가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본인에게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5월 불체포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었는데요. 1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되는 가운데 만약 검찰이 이 대표에게 영장 청구를 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과연 이 대표가 자신에게는 불체포 특권을 적용하지 않을지 이 대표의 결단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5월에 나온 이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방송 중에 그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일정이 확정됐다 이런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과연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에 맞춰서 임시국회를 소집할까 주목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이 이루어지는 그날 소환 일정이 확정된 그날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해서 결국 관철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임시국회를 밀어붙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 소동을 비롯해서 따져볼 일이 많다. 임시국회는 당연히 국회의 어떤 민생 법안 심의 등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리스크는 최근 갑자기 부각된 것이 아니고 이미 대선 과정에서부터 많이 부각이 됐었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 출마하는 과정 또 당대표로 출마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이른바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진작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쭉 흘러오는 거고 지금 임시국회를 방탄으로 볼 거냐 아니면 민생을 위한 국회로 볼 거냐 이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각각 자기 자신의 정당의 상황에 따라서 그 프레임으로 보는 거죠. 보는 건데 현재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최전선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 아니냐 또 이렇게 국민의힘에 주장하고 있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 대표의 혐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는 게 이제 공개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나온 바가 있긴 하지만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것이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그동안에 여야가 서로 이제 특권 없애야 된다라고 다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지킨 것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공연불에 그쳤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걸 지킬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그리고 민주당과 이 대표 측에서 이 상황 자체를 지금 검찰에 의한 하나의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일종의 이제 비리 정치인 프레임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에 민주당이나 이 대표 측이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우선은 본인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입으로 자기와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정청래 최고가 그야말로 한동훈 장관에 빗대어 가지고 이번에 불체포 특권이 이루어진 것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땡큐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시대착오적인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현재 지금 이 혐의 자체는 국회 안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한다든지 정말 과거와 같은 어떤 현 정부의 문제를 어떤 쟁론을 대립각을 갖고 한 부분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성남뿐만 아니라 수원, 서울중앙지검 3번에 걸쳐서 2번에 더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첫째로 그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날 임시국회를 열었다는 것이 아무리 좋은 현안 현재 민주당이 우리가 주장하듯이 안보 현안들이 많습니다. 무인기 현안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런 방탄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반대당으로부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 설 전후로 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한번 지금 농내원 부결시켰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될 것이고 만약 이 상태로 본다면 또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고 역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큰 말하자면 피해가 충격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검찰이 이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청구한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현직 제1야당 당수가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거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대표 이번에 조사를 받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정말 검찰 수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씨를 향한 재판 그리고 수사도 본격 재개됐습니다. 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앞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관련 재판과 수사가 중단됐었는데요. 김 씨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검찰 수사가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재개됐고요. 오늘도 김 씨를 소환했습니다. 관련 재판 역시 오늘 13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특히 검찰은 김만배 씨로부터 사방으로 나간 자금의 용처를 쫓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경로와 사용처, 일부 언론인들에게 건넨 자금의 성격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재구속 필요성을 판단한 뒤 재판부에 의견도 제출할 계획인데요. 앞서 극단적 선택 시도도 했던 데다가 이처럼 검찰의 압박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김만배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만배 씨가 일부 언론사 간부들에게 거액의 돈이라든지 그다음에 명품 선물 등을 줬다. 이런 의혹이 불거져 나와서 지금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네, 저희도 지난주에 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김만배 씨 측이 한겨레신문 부국장 A씨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전달한 거 알려졌고요. 중앙일보 간부 B씨, 또 한국일보 간부 C씨에게도 거액의 돈을 건넸고 채널A 법조팀 간부 D씨에게는 고가의 명품 선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TV조선의 취재에 따르면 한겨레신문 부국장 A씨는 김만배 씨에게 아파트 분양금 마련이 어렵다면서 9억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의 계좌 추적 결과 A씨에게 전달된 돈은 모두 6억 원이었는데 검찰은 비슷한 시기에 A씨에게 3억 원이 더 건너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해 한겨레신문은 자사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편집국 간부 한 명이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했다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고요. 한국일보 노동조합은 내부 공지를 통해서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신문 간부가 당초에는 이제 6억 원을 그렇게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뭐 이것이 어떤 명목이든 간에 그 6억 원이 오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지금 3억 원이 더 건너간 그런 정황이 밝혀져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속보고요. 그런데 김만배 씨가 언론에 돈을 뿌린 정황이 또 이것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검찰은 김만배 씨의 이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돈이 언론사 간부들 이외에도 다른 기자들 수십 명에게 흘러간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가 기자들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하면서 한 사람당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건넸다는 증언이 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김만배 씨는 지난 2021년 당시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350억 원 상당의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불법 자금이 거래된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 다시 시작된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는 언론인 로비 의혹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김만배 씨의 말을 들어보시고 지난 금요일과 오늘 검찰에 출석하는 김만배 씨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350억 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어떻게 입장해 주십니까? 사실이 아닌 말들이 오갔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은 없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계좌 추적 등 자금의 입출구를 철저히 수사하신다면 이 현재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한테 돈 준 이유에 대해서 검찰에서 물어보던가요? 기자들한테 혹시 뭐 자금 성격을 어떤 건지 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사용증을 안 쓰셨는데 그 부분에 좀 설명 주시죠. 언론이 물건계 나오고 있는 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김만배 씨가 언론을 매수한 목적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를 대장동화하려고 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언론에 억대의 금품을 살포하면서 전방위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억 단위의 금품을 살포했다면 정치권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겠느냐라는 소문이 시중에 파다합니다. 검찰 수사 전이라도 대장동의 검은 돈이 한겨레 신문의 대장동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독자들과 국민께 공개해야 합니다. 김만배 씨가 언론을 매수한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장동화를 노렸습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던 지난 2021년 9월 한 법무법인을 선임하면서 120억 원가량의 수임료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120억 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생각해도 많은 돈이지만 특히 변호사 비용으로 120억 원이라면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죠. 따라서 검찰은 이런 이제 비상식적인 수임료가 결국은 범죄 수익의 은닉 목적으로 높게 책정된 그런 가액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관련해 검찰은 해당 법무법인의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법무법인 측은 수임료 수수 등에 전혀 불법이나 잘못된 것이 없으며 이 범죄 수익과 연결시키는 게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해왔고요. 100억 원이 넘는다는 건 역시 터무니없는 얘기라면서 실제로 그보다 적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김만배 씨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